한국 그 후진국이 불가능한 얘기잖아. 서양 엔지니어들도 실패했는데 한국 따위가 뭘 한다고. 여기 한국 엔지니어의 자질을 비웃던 유명한 기획자이자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한국인 엔지니어가 제시한 방법에 충격을 받고 무릎을 꿇었는데요.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가 무릎까지 꿇게 됐을까요? 지금 그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온 기획과 진행을 맡은 국제 인프라 프로젝트 매니저 리처드 톰슨입니다. 리야드 킹 칼리드 공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사우디아라비아의 뜨거운 열기가 온몸을 감싸고 있었어요. 숨이 턱 막힐 만큼 강렬한 더위였어요. 공기가 뜨거운 파도처럼 일렁이고 있었고 태양은 맹렬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저는 유럽과 북미 곳곳에서 30년 가까이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를 맡아왔어요. 어디서든 문제를 해결해내는 능력으로 유명세를 인정받아왔고 서양의 기술력이라면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리야드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처음 회의에 참석했을 때부터 어딘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는 상상 이상으로 거대한 규모였어요. 176km 길이의 철도, 85개의 역, 수많은 교량과 복잡한 지하 터널까지 포함된 어마어마한 계획이었어요. 회의실에 앉아 프로젝트 설명을 듣고 있자니 가슴 한편이 묵직해졌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프로젝트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회의실 안은 기술자들과 기획자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모두 도면을 펼쳐놓고 치열하게 의견을 나누고 있었죠. 프로젝트 디렉터인 루카스 윌슨이 앞에 서서 계획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무겁게 맴돌고 있었어요. 176km 길이, 85개 역, 24km 길이의 교량. 숫자가 쏟아질수록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너무나도 방대한 규모였고 도전해야 할 과제들이 끝없이 나열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더욱 긴장되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프로젝트의 상당 부분, 무려 70km 구간과 29개 역 그리고 24km 길이의 교량 건설을 한국팀이 맡았다는 거였어요. 그 팀을 이끄는 사람은 박현수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순간 마음속에 의심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한국팀이 과연 이 사막 한가운데서 이런 프로젝트를 해낼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서구의 기술이 가장 앞서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한국이 자동차나 전자제품을 잘 만드는 건 알았지만 혹독한 사막 환경에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지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뜨거운 태양 아래 모래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는 이곳에서 그들의 기술이 과연 통할 수 있을까? 모래가 쉴 새 없이 쓸려다니는 이 환경에서 그들의 방식이 효과적일까? 루카스는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는 공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FSLM 공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선뜻 믿기가 어려웠어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이라서가 아니라 사막이라는 극한 환경 속에서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는 보장이 없었거든요.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프로젝트들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유럽에서는 철저한 계획 아래 일정이 정확히 맞아떨어졌고 모든 기술이 예상한 대로 작동했었어요. 물론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환경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곳은 달랐어요. 사막의 열기 속에서 기계가 과연 멈추지 않고 돌아갈까? 강한 모래바람이 설비를 망가뜨리지는 않을까?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 회의실 안을 둘러보았어요. 모두들 저마다의 고민을 안고 있는 듯 했어요. 누군가는 희망을 품고 있었고 또 누군가는 저처럼 걱정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공사가 아니었어요. 기술과 환경의 싸움이었고 각자의 신념과 고정관념을 시험하는 자리이기도 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회의실을 나설 때까지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사막 한가운데 펼쳐질 이 거대한 도전을 떠올리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철도를 놓는 일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방법을 받아들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이 될 거였어요. 저는 이제 선택해야 했어요. 의심 속에서 머물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일 것인지. 이때는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혹독한 날씨가 우리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불타는 햇살과 모래바람이 온 세상을 감싸고 있었어요. 사막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던져주고 있었고 영국과 독일의 엔지니어들이 그 속에서 힘겹게 일하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스며들고 뜨거운 열기에 맞서 애쓰며 일하고 있었어요. 한때 부드럽게 작동하던 기계들이 지금은 열기에 휩쓸려 힘없이 떨고 있었고 센서들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며 고장나고 있었어요. 작은 모래알이 곳곳에 스며들며 장비의 틈새를 채우고 있었어요. 해마다 태양은 한결같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더위는 모든 일을 무겁게 만들고 몸짓 하나하나가 버거워지고 있었어요. 마치 사막 자체가 우리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던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른 아침, 작업장을 거닐다가 멈춰 선 터널 굴착 기계를 보게 되었어요. 기계의 엔진이 계속 기침을 하며 힘없이 떨고 있었고 그 옆에 있던 동료 마르코는 굳은 표정으로 말했었어요. 우리가 미리 경고했었어요, 리처드. 우리 장비가 이걸 견디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었어요. 그동안 믿어왔던 기술이 이곳 사막에서는 제대로 통하지 않고 있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어요. 우리 장비의 고장이 이어지자 저는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극한의 환경이 우리의 방법을 한계까지 몰아붙이고 있었어요. 열기와 모래에 맞서 싸우며 자원을 소모하고 인내심이 점점 바닥나고 있었어요. 한 대의 기계가 멈출 때마다, 한 번씩 센서가 고장날 때마다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한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던 이 프로젝트가 이제는 걱정으로 가득 차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저는 뜻밖의 결정을 내리게 되었어요. 바로 한국 쪽 작업장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한 거예요. 한국 팀이 사용한 새로운 방법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솔직히 아직은 반신반의하고 있었어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다른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박현수 씨의 이끌림 아래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있게 일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사막에 맞설 준비를 평소와는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었어요. 현장에서 저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한국팀은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기계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냉각 장치를 사용하고 있었고 특수 코팅으로 모래의 공격을 막고 있었어요. AI 기반의 센서 시스템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스스로 조정하고 있었어요. 한 터널 굴착 기계는 하루에 42m씩 뚫으며 우리의 기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전진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감탄을 자아내게 했고 동시에 겸허함을 느끼게 했어요. 저는 불안함과 호기심이 뒤섞인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들이 우리의 모든 노력이 실패한 곳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장비가 힘겹게 움직이고 있을 때 한국팀은 사막과 함께 리듬을 맞추며 일하고 있었어요. 박현수 씨를 만나 따뜻한 미소와 함께 맞이해주던 그의 태도는 안정감을 주었어요.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우리 기술은 환경에 맞춰 스스로 변화하고 있었어요 라고 설명했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오랜 믿음에 작은 의문을 품게 만들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 호텔 창가에 서서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막은 마치 거대한 모래바다처럼 고요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지금껏 믿어왔던 전통적인 방법들이 이곳에서는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운 가능성이 내 마음 한켠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는 많은 교훈을 주고 있었어요. 사막은 우리에게 때로는 오래된 방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시원한 저녁 공기 속에서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할 때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었어요. 앞으로도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방법을 배우고 받아들이겠다고 말이에요. 사막의 도전은 엄혹했지만 그 속에 혁신의 가능성도 함께 숨어 있었어요. 밤이 깊어갈 때 사막 바람 소리가 제 생각과 함께 어우러지며 오늘의 모든 경험이 조용히 제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방식이 정말 이 혹독한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박현수 씨가 이끄는 5호선 공사 현장으로 향했어요. 공사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현장의 활기와 정밀함에 압도되고 있었어요. 수많은 엔지니어와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모든 동작이 자연스럽고 질서정연했어요. 그 한가운데 거대한 교량이 조립되고 있었어요.
이건 평범한 교량이 아니었어요. 지하철 노선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설계된 55m 길이의 구조물이었어요. 저는 한국팀이 교량을 하나하나 맞춰가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작업자들은 마치 오래 함께 훈련해온 팀처럼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각자 맡은 역할이 명확했고 장비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매끄럽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이 과정이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되었는지 단번에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은 사막의 뜨거운 열기와 끊임없이 변하는 모래바람까지 고려하며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작은 부분 하나까지 세심하게 설계된 게 분명했어요. 거대한 교량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불과 일주일 만에 이 중요한 구조물이 완성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지금까지 가졌던 의심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어요. 이 모든 과정이 눈앞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놀라움과 존경심이 동시에 밀려오고 있었어요. 현장에는 강한 에너지가 흐르고 있었어요. 한국팀은 단순히 이 환경에 적응한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었어요. 모든 움직임과 결정이 철저한 계획 아래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환경과 맞서 싸우는 대신 사막과 조화를 이루며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건설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회의감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한국팀이 가진 힘은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혁신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어요. 혹시 제가 오랫동안 믿어온 서구식 방식이 더 나은 해결책을 가로막고 있었던 건 아닐까? 정확한 계획, 빠른 실행, 세밀한 조정까지 이 모든 요소가 지금 제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교량 조립이 끝나갈 무렵, 저는 한쪽 벽에 걸터 앉아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 동안 본 모든 장면이 머릿속에서 되새겨지고 있었어요. 이들은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해결책을 찾아내고 있었고, 시행착오는 빠르게 개선하고 있었어요. 완성된 교량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혁신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해가 저물면서 공사 현장은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걸으며 오늘 하루 동안 느낀 감정을 곱씹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건설이 아니었어요. 이건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 내내 저는 완성된 교량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그건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상징처럼 느껴졌어요. 진정한 발전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기존의 한계를 넘을 때 이루어진다는 걸 실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과정에서 변화하고 있었어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점점 가능해지고 있었어요.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몇 달이 지나면서 두 팀의 차이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었어요. 우리 서구팀은 계속해서 일정이 밀리고 있었어요. 매일같이 기계가 고장나고 장비는 뜨거운 사막 기후를 견디지 못하고 있었어요. 유럽과 북미에서 성공적으로 써왔던 방식이 이곳에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었어요. 반면 한국팀은 차근차근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작업은 정밀했고 방법은 새로웠고 속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랐어요. 그 차이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날이 있었어요. 그날도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더웠어요. 중요한 작업을 진행하던 중 또다시 우리의 장비가 멈춰버렸어요. 동료들의 얼굴에는 답답함이 묻어 있었어요. 저 역시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결국 터지고 말았어요. 우리 팀과 한국 팀의 간격이 너무 벌어져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동료들의 표정에는 실망과 답답함이 가득했어요. 그동안 쌓여온 불만과 좌절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었어요. 마르코가 참지 못하고 말을 꺼냈어요. 우리 기술로는 도저히 안 되겠어. 그냥 손을 떼는 게 낫지 않겠어? 그 말이 회의실에 울려 퍼지며 모두가 잠시 말을 잃었어요. 우리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이 가장 아팠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박현수 씨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이건 어느 한쪽의 기술이 더 뛰어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강점을 합친다면 훨씬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이 회의실을 가로지르며 모두가 생각에 잠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루카스 윌슨 프로젝트 디렉터가 앞으로 나섰어요. 우리는 어느 나라가 더 우수한지를 증명하려고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모인 겁니다. 그 말이 긴장감으로 가득했던 회의실을 조금씩 바꿔놓고 있었어요. 서로 다른 방식 때문에 부딪혀왔던 두 팀이 협력이라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협력은 쉽지 않았어요. 처음 며칠 동안은 서로의 방식을 이해하는 것부터가 어려웠어요. 우리 팀은 여전히 서구식 방식을 고집하려 했고 한국 팀도 자신의 방법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함께 일하면서 점점 변화가 생기고 있었어요. 우리의 정밀한 독일 센서 기술, 영국의 시스템 통합 방식, 그리고 한국의 적응형 냉각 시스템과 보호 코팅 기술이 하나로 합쳐지고 있었어요. 그 결과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기계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사막의 혹독한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하이브리드 기계였어요. 그 기계가 첫 가동을 시작한 날, 저는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어요. 50도가 넘는 뜨거운 사막에서도 기계는 매끄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사막을 정복하겠다는 듯 단 한 번의 멈춤도 없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우리는 깨닫고 있었어요.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상대는 서로가 아니라 이 사막이라는 환경이라는 걸요. 그리고 협력은 생각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팀도 점점 마음을 열고 있었어요. 서로의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회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었어요. 더 이상 경쟁하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답을 찾아가는 자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매일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의 팀이 되고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건설이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과정이라는 걸 모두가 실감하고 있었어요. 사막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단순했어요. 어느 한 나라의 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 다양한 방식이 모일 때 비로소 해결책이 보인다는 것.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무거웠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갈등은 협력으로 바뀌고 있었고 그 협력이 우리를 불가능에 한 걸음 더 가깝게 데려다주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았지만 이제는 함께할 동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희망이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애써온 돌파구가 마침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아직도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가 개발한 하이브리드 기계를 사막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처음으로 시험하던 날이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고 있었어요. 기계가 천천히 작동을 시작했어요. 그건 우리가 가진 최고의 기술이 모인 결과물이었어요. 정밀한 독일의 센서, 신뢰할 수 있는 영국의 시스템 통합 기술, 그리고 한국의 적응형 냉각 시스템과 보호 코팅까지. 이 모든 요소가 하나로 합쳐져 움직이고 있었어요. 온도가 50도를 넘나드는 극한 환경에서도 기계는 멈추지 않고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가 해낸 일이 대단한 성과라는 걸요. 저는 넋을 잃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전에 우리를 좌절시켰던 문제들이 하나둘씩 해결되고 있었어요. 모든 부품이 조화를 이루며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고장이 잦았던 장비가 이제는 매끄럽게 움직이며 사막을 정복하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가 밤낮 없이 고민하고 수없이 부딪히며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늦은 밤까지 이어졌던 회의, 끝없는 논쟁, 그리고 수많은 의심들. 그 모든 순간들이 결국 이 성공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다른 노선의 팀들, 심지어 해외 엔지니어들까지 우리 현장을 찾아오고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이룬 성과를 직접 보고 싶어 했어요. 작업 과정을 설명해 줄 때마다 그들의 눈빛에서 놀라움과 감탄이 번져 나가고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 팀이 맡은 구간은 예정보다 5개월이나 빨리 완공되고 있었어요. 그들의 혁신적인 방식과 끈기가 전 세계 건설업계의 기준을 바꾸고 있었어요. 프로젝트의 모든 곳에서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도시 곳곳에 새롭게 연결되는 지하철 노선,
사람들은 새로운 교통망이 가져올 변화를 이야기하며 기대에 차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은 안도감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역사적인 개통식 날이 다가왔어요. 그날의 공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특별했어요. 새로운 지하철이 매끄럽게 출발하며 도시를 가로질러 움직이고 있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함께 개통을 축하하고 있었어요. 행사장에서 사우디 국왕이 직접 우리에게 축사를 전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협력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 깊이 와닿고 있었어요. 결국 우리가 이뤄낸 것은 단순한 건설이 아니었어요. 이건 협력의 힘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옆에 서 있던 박현수 씨와 저는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저 손을 맞잡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함께한 긴 여정을 되새기고 있었어요. 그날 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활기차게 지하철을 타고 있었어요. 도시는 변하고 있었고 우리의 노력은 그 변화의 한 부분이 되고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제 경력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었어요. 제가 가진 가장 큰 장애물은 사막도 기술적인 문제도 아니었어요. 제가 가진 의심과 고정관념이 진짜 장애물이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서구의 방식이 가장 우수하다고 믿어왔어요. 하지만 한국팀과 협력하면서 저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있었어요. 혁신은 기술만이 아니라 열린 마음과 협력에서 나온다는 것. 그들이 보여준 유연함과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야말로 이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끈 가장 큰 힘이었어요. 지하철역을 거닐다가 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어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한 표정들이 보였어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성과가 아니었어요. 이건 희망과 발전의 상징이 되고 있었어요. 지하철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지 몇 달 뒤, 저는 서울에 와 있었어요. 국제철도 기술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어요. 수많은 엔지니어와 기획자, 혁신가들이 모인 커다란 강연장에서 저는 연단에 서 있었어요. 행사장은 조용했어요. 모두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심장은 차분했지만 머릿속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한때 저는 서구의 방식이 가장 뛰어나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솔직히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틀렸습니다. 혁신은 특정 나라나 문화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홀가분하면서도 한층 성숙해진 기분이 들었어요. 강연장을 가득 채운 사람들의 얼굴에는 공감과 희망이 비치고 있었어요. 강연이 끝난 뒤 저는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프랑스, 독일, 영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엔지니어들이 박현수 씨 주위로 모여들고 있었어요. 그들은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방법과 기술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며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새로운 희망을 느끼고 있었어요. 더 이상 국가 간의 경쟁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지식을 공유하고 함께 협력하며 도전을 극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한국의 첨단 연구소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수소 열차와 자율주행 시스템 같은 혁신적인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었어요. 연구소 안은 깔끔하고 현대적인 공간이었어요. 엔지니어들은 열정적으로 토론하며 새로운 교통 인프라를 구상하고 있었어요. 그곳을 걸어다니며 저는 한 가지를 깨닫고 있었어요. 리야드 사막에서 우리가 맞섰던 진짜 도전은 뜨거운 기후나 모래바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제 안에 있던 고정관념과 편견이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는 어디서든 나올 수 있었어요.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더 중요했어요. 그 깨달음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어요. 진보는 국경이 없는 여정이라는 것. 우리가 사우디의 태양 아래에서 배운 교훈은 단순한 기술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건 겸손과 열린 마음이야말로 발전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이었어요. 이제 저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어느 나라, 어느 팀이든 값진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함께할 때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 이 믿음은 앞으로 제 모든 선택과 결정을 이끌어갈 원동력이 될 것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새로운 다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협력과 혁신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다짐이었어요. 이후로 저는 세계 곳곳에서 프로젝트를 이끌며 사우디에서 배운 교훈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과거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도 함께하면 해낼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새로운 도전에 맞설 때마다 저는 그 뜨거웠던 사막의 날들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끝없는 고민과 시행착오, 그리고 협력을 통해 찾아낸 해결책들. 그 모든 순간이 저에게 큰 가르침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제 팀원들에게 들려주고 있었어요.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하세요. 그래야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이뤄낸 가장 큰 성과는 단순한 기술적 발전이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생각의 변화였어요. 기술이 국적을 초월하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도구라는 걸 깨닫게 된 순간이었어요.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는 처음엔 불가능해 보였어요. 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것을 가능한 현실로 만들었어요. 이제 저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진정한 발전은 변화를 받아들이고 서로의 장점을 하나로 모을 때 시작된다는 것. 그것이 제가 배운 가장 값진 교훈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이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나아갈 것이었어요. 사막 한가운데서 펼쳐진 이 거대한 도전 속에서 한국팀은 단순히 기술력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혁신과 끈기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이미 많은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입증해왔지만 이 프로젝트는 한국이 가진 도전 정신과 혁신의 힘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을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연자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불빛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